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법제론 이론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아주 힘차고 우리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법제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법제론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면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한 분 많다니까요. 법령을 외우고 문항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진해식 공부 방법. 진해 다리가 100개입니다. 진해 다리 걸을 때마다 한 개씩 분석하면서 진해 가다가 다리 꼬이고 신경성 걸려서 죽었습니다. 공부 이렇게 하면 미쳐버립니다. 인지가 돌아버려요. 법제로는요, 특히 기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즉 기출 문항을 체크하는 게 요령이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는 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의 법칙이죠. 그렇죠.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이 어디가 틀렸냐, 이 그림 맞추는, 퍼즐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즉, 퍼즐 찌찌뽕 시간이다. 그러면 재밌어요. 법제로는 무슨 시간이에요? 퍼즐 찌찌뽕 시간이다. 사법고시처럼 법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 법이 행정론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25문제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5개는 찍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인지적 오류, DGR, 대가리 오류인 사람이 많아요. 5개를 꼭 맞추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5개는 모르는데? 모르면 어때요? 20개 맞으면 됐지. 5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찍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출제자가 25개에서 5개를 어렵게 내는 건 이건 출제자의 의무예요. 그럼 5개 모르는데 어려운데 긴장하지 말고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5개는 찍어야겠어. 찍자라고 보면 될 거야. 보통 찍을 때 5번이 제일 많아요, 답이. 라고 보시고요. 20개만 맞추면 됩니다. 20개는 번데기 문제다. 뻔뻔 나올 게 뻔하다. 그 뻔한 문제 지금부터 찾으러 가겠습니다. 법의 개념 쭉 갑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이거 우리 사법고시 시험이 아닙니다. 볼 거 없고요. 특별법이 나옵니다. 특별법이 가장 우선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있고 신법이 있고 국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가장 우선은 뭐다? 특별법이다. 이만 알면 됩니다. 끝.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쉽잖아요. 근데 이걸 자연법에서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고 국내 이걸 설명하면 한 2시간 진짜 속된 말로 조져먹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헛발질. 이렇게 10년을 공부해봐요.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합격은요, 요령이에요. 스킬이에요. 다 했잖아요. 공부할 거. 한 달도 안 걸려요. 빡시게 하면 진짜 잠 안 자고 빡시게 열흘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사회법 나온다라고 해요. 사회법. 우리가 사회복지사 시험이니까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에 관한 혼합된 법으로서 노동관계법, 경제관계법,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다. 상식이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 적용의 일반 원칙, 특별법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이다. 라고. 법 순서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이 있고 법률 다음에 명령이 있고 명령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이건 국무총리 시행규칙은 국무총리 관할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이건 지방자치에서 만든 겁니다. 이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헌법이 제일 크고 법률, 명령, 자치, 법규가 있다라고 보고요. 신법과 국법, 신법이 우선이다. 신법도 우선이고 국법도 우선이고 특별법이 제일 대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종류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명령 하나 보면요. 명령도 볼 거 없습니다. 조례 규칙 지방의회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법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정하는 거다. 라고 하고요. 제정하는 규범이에요. 규범. 그래서 헌법
명시된 거 아니에요. 규범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체다. 그래서 이게 시험문제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건 만든 건 뭐예요? 규칙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건 규칙, 지방의회가 만든 건 조례. 이것만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 국제에서 만든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판례에 의한 거죠. 조리가 있다. 그래서 사물의 조리, 사물의 도리, 사회 통념 이런 거가 있다라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요. 기출문제 문항 한 줄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형식적 의미, 사회복지법에 형식적 의미가 있고요. 실질적 의미가 있다. 볼 거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사실 심심할 때 보면 되는데 지금 심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사회복지 기본적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 이런 법들이 있다. 이런 법들 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법들의 세세한 내용들이 뒤에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사회복지 1단은 끝났습니다. 공부 무지하게 쉽네요. 법도 재밌죠? 재밌어요. 사회복지 법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 법제론에서 이렇게 연도 외우는 거가 미쳐버려요. 저는 제 성격 같으면 연도 안 외워요. 법제론에서. 왜냐면요. 법제론의 문제는 연도보다는 흐름을 맞아요. 어느 연대 순이냐, 어떤 게 가장 오래됐냐. 그래서 이 흐름만 기출 보고 파악하면 됩니다. 연도 굳이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일제시단 1944년 위중령님 이런 거 외우면 미쳐버린다니까. 돌아버려. 통과. 1960년대에 나왔죠. 이것도 외우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다 외워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1960년대, 생활보호법 1961년도, 아동물 이거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근데 이 연도가 안 나오고 법제로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순서가요. 그래서 군인연금법, 이런 의료보험법 1963년이다 라고 나오고요. 산업재해보상법 이런 것들 1963년이구나. 63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봐도 내가 안 봐도 됩니다. 난 이런 건 교수님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아주 정신건강에 좋아요. 1970년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런 게 또 있구나라고 보고요. 80년대 어쩌고 저쩌고 있구나라고 나오고요. 요건 하나 보세요. 장애인복지법 1989년, 최저임금법 1986년, 국민연금법 1986년 제정. 그래서 요건 세 개는 단골 손님이니까 이런 건 보시고요. 정신보건법. 그래서 1995년 보고요.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제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0 제정이에요. 시행은 2000년도예요. 이거 살짝 바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도에 제정되었다.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1999년도에 시행되었다. 1999년도에 제정, 2000년도에 시행. 그래서 요거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 마찬가지죠. 국민건강보험은 1999년도에 시행되었다. 땡, 시행이 아니라 제정이다. 라고 해서 요 시행이냐 제정이냐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거는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다가 이걸 다 외웠어요. 제가 이걸 다 외웠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 외울 동안에 그동안 외웠던 10개 다 까먹어요. 이럴 바에는 연도 나오는 건 많이 나와봤자 2-3개예요. 그냥 찍으세요. 찍든지 들리든지 상관없어요. 쉬운 거 맞히면 돼요. 그래서 연도 외우다가 이 소탐대실이에요. 사자성어로 소탐대실. 이거 소탐 한두 문제 맞추려고 10개 잊어버려요. 이럴 바에는 그냥 연도 나오면 찍자. 이게 제일 좋아요. 기출 나오는 답만 외우세요. 그럼 아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합격이죠. 우리 100점 만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2000년도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연도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기초에서 다 포인트 잡아줄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2014년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들어간다. 이렇게 아동수당법은 2018년도에 제정됐다.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기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나 있고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연도를 이걸 보고 이런 유명한 이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속담이 뭐냐면 초장 끝발 개 끝발이다 이거예요. 이거 연도 다 외우면 초장 끝발 개 끝발이에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기출에서 교수님이 기출 답만 외우겠어. 즉 나는 숫자에 너무 난 수포자야. 숫자만 나오면 미쳐버려요. 그냥 찍으세요. 쉬운 거 맞추면 됩니다. 사회복지 권리성 국제화에서 쭉 나옵니다. 사회권은 뭐 기본적인 거죠.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생존권 볼 거 없고요. 복지권 볼 거 없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법적 권리 서류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건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요.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되게 법 내용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글자보다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책보다는. 구체적 권리설과 추상적 권리설이 있습니다. 추상적 권리설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기초수급자 나라에 어떤 법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법적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생존권 보장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추상적 권리설이에요. 구체적 권리설은 국민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 내가 돈 내고 타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돈 내고 타먹으니까 권리 주장을 얘하고 누가 더 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생활비 줘. 이거 하고 국민연금 내가 됐으니까 내 돈 줘. 누가 더 권리가 세요? 얘가 더 세지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런 글자보다는. 그래서 법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보다는 구체적 권리설이 더 권리성이 강하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사회복지수급권자의 특징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나오고 볼 거 없고요. 사회복지수급자 제한 뭐 받아낼 번째입니다. 1차 권리구제, 2차 권리구제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립니다. 통과하세요. 공공부자 1차 권리, 2차 권리 통과하세요. 1절 다 했습니다. 쉽잖아요. 이제 갑니다. 사회복지의 국제화 갑니다. 그래서 국제규약 쭉쭉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겠네요. 국제규약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뭐냐면요. 경제, 사회, 문화와 관계된 거. 이건 규약이 A입니다. B와 관계된 건 정치예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B는 국제인권규약의 B는 정치와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A 규약이다. 정치 규약은 B 규약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니까 법제론을 이해하는 분들은 되게 쉬워요. 왜?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정치적 권리는 A 규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B 규약이다. 쉽잖아요. 그러면 1960년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폐지교도. 이런 걸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드립다 연도만 외우지 말고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면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에서 자결권이라고 그래요. 자기결정권, 자결권, 노동권, 뭐 이런 건강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이거 다 볼 거 없고요. 자기결정권, 건강권 이거는 뭐예요? A 규약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보세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이다 나오고요. 의의갑니다. 의의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1989년도에 채택됐고요. 이런 거 월일은 알 거 없습니다. 90년도에 발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에 비준화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91년도 비준화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함정에 잘 빠지는 게 뭐냐면요. 법규는 철저하게 숨은 그림 찾기라니까요. 예. 함정을 파놔요. 어떻게 함정 파놓냐면요.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한 거예요. 시험에는 살짝 틀어범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아동복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왠지 또 그럴듯해요. 먼저 협약을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라고 하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이 먼저 만들어졌다. 1981년도, 비준은 1991년도, 91년도에 비준하였다라고 보고요. 가입국은 가입한 뒤 2년 이내에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년 이내 5년마다 아동권리협약이다라고 보고요. 주요 원칙은 생보발참이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채택되었고 2007년도에 발효됐으며 2008년도에 협약 비준에 동의안에 의결됐다라고 보고요. 장애인 권리협약은 4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4년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우면요. 주요 내용에서는 차별금지,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보호, 자립생활 제한,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근로.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김사복의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맑고 박습니까? 합격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제노동기구 ILO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도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소득 보장의 권고, 의료 보장의 권고, 고용 서비스의 권고. 소득, 의료, 고용 서비스가 3대 기본 요소구나라고 체크하고요. 이런 것도 연도 볼 거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사회보장급여 9가지가 있어요. 사회보장 최저기준의 원칙입니다. 최저기준의 원칙.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상의 보편성이 있어야겠죠. 비용 부담의 공평성 있어야겠죠. 구별성의 적절성, 공평성, 보편성이 3대 원칙이고요. 사회보장에 사회보장급여가 있다. 9가지 있습니다. 9가지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의료보험, 요양급여가 있고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연금, 업무수행, 이거 여러분 9가지 잘 외우세요. 이 기출 잘 나오거든요. 이러면 미쳐버려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겠죠. 그러면 다음 중 사회보장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나오면 기출에서는 교육급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9개 외우지 말고 교육급여는 아니다. 이것만 보면 되죠. 근데 교수님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넣겠죠. 그래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여기에 안 들어간다. 사회보장급여에 이것만 외우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기출 나온 건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아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9가지 외우지 말고 교육급여는 아니다.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이거 벌써 다 외운 분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당합니다.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요. 사회보장급여 9가지를 다 외웠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네요. 저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시간 낭비하게. 이게 맞는 거예요. 공부 요령도 모르고 다 외우면 미쳐버렸잖아요. 교육급여는 아니다. 끝.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균등대우 해주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준동의를 하지 않았다. 업무 재해 조약 및 질병 조령 용어 이것도 아직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준동의를 했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비준동의는 안 했다. 끝. 넘어가시고요. 사회보장 협정입니다. 사회보장 협정.
사회보장에 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 정부와 맺는 협정 또는 약정을 사회보장 협정이라고 한다. 그럼 문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출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겠죠. 사회보장에 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부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국회의 동의 필요 없다. 사회보장 협정은. 이렇게 보면 아주 답이 딱 나오죠. 사회보장 협정을 왜 해요? 협정. 이중가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중보험료 부담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급여의 자유로운 송금. 연금급여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 이중가입 배제. 그러면 이중가입, 연금. 그럼 답이 뭐예요? 국민연금이겠죠.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예요? 국민연금이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법만 대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는 산재보험, 독일과는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이제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스페하죠. 미국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독일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단원 나왔네요. 사회보장 기본 법률은 다음 시간에 커피 한 잔 먹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1강 들으시니까 법전도 할 만한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자신감 뿜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